이제 2주 안에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농단에 대통령도 그리고 국민도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나라 상처를 줄일 방법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오늘 뉴스앤 이슈는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방금 전에 보면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의 사표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정 라인이 무너졌었던 청와대, 이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이 원래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사정 라인이 모두인데 이 사람들이 그만둔 이유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막무가내식이라고 할까,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대처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못 간다, 안 간다 그런 것이었고, 따라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충고나 진언을 통해서 고쳐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책임도 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들로서는 개인 박근혜의 변론인 내지는 변론의 지원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사표를 냈었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은 방금 다시 반려했다는데 본인이 의사가 그걸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표를 냈던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려는 했지만 또 출근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 라인이 가동될 수 있을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려운 시국이라서요. 무엇보다도 정대철 고문님, 오늘 뉴스하기 전에 저희가 좀 들어보니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 그리고 총리 되셨던 분들께서 함께 이번에 긴급 모임을 일요일 날 가지신다고 들었습니다. 긴급 예비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재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이 모여서 그래도 그 정치 원로들, 그다음에 또 사회 원로들, 시민단체 원로들 10명서부터 수명 정도가 모여서 그래도 하시고 계시는 분들 또는 박 대통령에게 충고와 진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뭘 좀 하고 싶다, 이런 것이 돼갖고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충고와 진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대통령께 뻔히 나와 공고를 하게 있죠.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대충 좀 요새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 다 대강 공통 분모가 돼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퇴임은 하시되 시간 좀 주고 또 야당도 시간을 갖고 그냥 퇴임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뒤따르는 것이 과도기적 내각이라고 할까, 또 무슨 중립 내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정해진 시간에 퇴임하도록 해서 뭔가 국정 공백을 가능한 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지금 탄핵의 일정은 착착 밟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 중단, 단축까지 포함해서 과감하게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금 국민적 관심과 민심이라고 할까, 촛불 민심이라고 할까, 그런데 거의 대통령 즉시 그만두시라는 것이 대종을 이룹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국민적 바람은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야 간의 선거가 이렇게 되면 60일 내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 준비도 조금 덜 된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요.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좀 순리적으로 결론을 내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 것인가. 정치하던 사람도 사회 원로들이 그런 뜻에서 한번 모여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걸리는 그 과정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의 국정 분열이라든지 갈등이 더 노정될 수 있다고 보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탄핵도 지금 국민적 요청이고 당장 하라는 거지만 탄핵도 국회 의결, 또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꼭 100% 쉽게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오는 파국, 만약에 국민은 탄핵을 결정하라는데 탄핵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건 참 기가 막힌 파국이 올 수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좀 다 맞고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뭔가 좀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 이나마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하고 우리가 충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 일요일 날 예비 모임을 가지신다면 네. 윤곽을 잡을 수 있는 큰 줄기를 잡아보자면 대통령께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하시라. 대충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아직 결정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네. 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몇 분들 모여서 얘기하는 것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해진 날짜를 정해놓고 퇴임하겠다는 의지 표명 내지는 성명을 내고 네. 그 중간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과도 내각 내지는 네. 무슨 거국적 뭐 중립 내각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또 필요하면 우리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개헌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걸 다시 지금 이 제도가 이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현행 헌법에 의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네. 이것 갖고 여담 대통령이 또 계속해서 한다면 문제가 또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나 혹시 이원집정부제나 뭐 독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바꿔서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 개헌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다를 거야 라고 대통령제 임하시는 분들 생각 버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의 패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그런 뜻으로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대통령 출마하시는 분들은 매번 개헌을 찬성하지 않았고 네. 또 개헌에 대해서 조금 더 유보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되는 몇몇 분들은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좀 없어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빼놓지 않고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모임을 가지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 11월에도 전직 국회의장 분들 몇 분 모이시긴 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규모도 커졌고 뭐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7번, 8번이었는데 네. 전직 국회의장 5분하고 권노갑정대철 뭐 그때 그런 모였습니다만 이번엔 조금 폭을 넓혀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네. 해서 지금 서로 연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넘나드는 그렇죠. 다 여야, 뭐 여야 우리 사회의 원로분들이 모이시는 모여서 거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대선에서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임기 단축과 개헌까지 하면은 어떻습니까? 큰 물줄기에 합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을 또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마 대통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하여간 당선돼놓고 보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분은 문재인 전 대표나 뭐 안철수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네. 온 김에는 한마를 빨리 때려서 굳혀놓자. 네.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한다면 그런 기회도 기회지만 우리나라의 그 근원적인 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될 소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제안하신 거는 정말 충정으로 하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믿을 텐데 네. 대통령께서 과연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라는 현실화 문제죠. 그것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야당했던 좀 비판적인 분들은 그 여당 쪽에 있었던 분들한테 그 문제는 막 알려져서 저절로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네. 됐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더 뒤에서 behind the scene 장막 뒤에서 노력을 해서 그것이 받아지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듭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의논한 게 없습니다. 네. 오늘도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의 브리핑은 필요한 업무를 챙기고 계시다였습니다. 네. 여전히 국정 수행을 해 나가시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대통령이 만약에 원로분들의 제안이 있을 때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네. 그대로 탄핵 전국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염려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염려는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네. 아까 자기 자진 사퇴, 탄핵, 현상 유지, 네. 그러니까 통치권 계속한다는 건데 통치권 계속한다는 것이 제일 가능성이 낮고 해서는 안 될 방향. 국민적 여론하고는 거의 뭐 아까 여기도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5%가 4%까지 내려가서요. 네. 96% 내지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였습니다. 네. 거둬들인 판에 계속해서 통치하시겠다 이러는 것은 국민 여론을 역행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길은 택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하고 좋다.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고 본인도 나중에 편안해지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길을 택하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네. 그런 선택을 지금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요새 계속되는 청와대의 행태는 우리를 참 우려하게 만들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원로들도 모여서 자, 이 지금 대통령이 이런 길로 가시면 뭐 그 엄청난 표현에서 파국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러겠습니다만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래도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나서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질문 아까 뭘 하셨죠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대답하다가 이 얘기를 하다. 예. 탄핵 정국까지 계속 가게 될 때 또 대통령께서 이 충정의 제안을 받아들이시지 않고 그대로 국정 수행을 하시게 될 때 걱정되는 염려와 불안을 그래서요. 그 상을 그래서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저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대 때 4.19를 맞았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도 하야 안 할 것 같다가 나중에 허정 과도 수반 내각 수반이 네. 진언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네. 6.29 사태 때도 전두환 대통령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고 네.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또 권면해서 뭔가 국민을 위하고 본인 자신을 위한 결론을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 행태라고 하셨을 때 네. 어떤 점이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웠는지 지금 싶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사태의 엄중성, 네. 국민 여론의 국민 여론이 그냥 한쪽으로 거의 결정이 난 상황에 대해서 네.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한번 이렇게 버텨보면 잘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게 좀 걱정스러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 모임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모이시면서 이 시국에 대해서 현안 같이 지혜를 모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오늘 원로분들을 모이시게 하는데 촉매제가 됐을까요?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보시면. 사실은 지금 몇 가지 점이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통령이 의외로 사태의 엄중성을 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또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야당도 네. 탄핵을 포함해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좀 네.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은 지금 거의 취지도에 대한 상황으로 죄송합니다만은 네. 분열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여당도 조금 더 헤매고 있고 그래서 모든 면들이 조금 다 이게 정상에서 옆으로 비껴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이걸 빨리 이 상황이 벌어지는 방향을 그래도 그 코스 오브 액션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싶다는 뜻에서 나섰습니다. 혹시나 청와대에서는 국정을 계속 수행하시는 것이 헌법에서 위임된 권한이다. 결국 위헌적 요소가 없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계속 이 일을 맡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것은 네. 헌법에 대통령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은 비상식이고 국민의 다대수가 거의 뭐 네. 지금 4%라고 하지만 4%가 그거 5% 앞뒤로 빼면 제로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상황 속에 판단을 잘 못하고 계시고 또 주변에 돕는 청와대나 또 여당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 건가 이것 대한 우려가 대단히 세서요. 좀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채로 잘못되다가는요. 네. 정말 혁명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이번 사태에 임해야 될 걸로 보이시는지요? 친박 의원들까지 포함해서요. 예. 지금 뭐 친박을 포함해서 지금 엄중성을 다 이해하시고 네. 국민 여론이 지금 이렇게 4%까지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네. 나는 대통령을 말씀으로 또는 권면을 통해서
그만두게 하시는 쪽으로 여당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아니면 정 안 되면 탄핵에도 찬성을 하고 정 안 되면 지금 오늘 여론조사에 보니까 3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집권 여당이 거의 2배나 높았던 여론이 지금 국민의당보다도 내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여당을 개주하고 새롭게 탄생되지 않으면 이것이 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집단으로 혹시 될까 봐 걱정돼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참작을 해서 여당이 새누리당이 뭐 제가 야당 쪽에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태어나서 그래도 뭐 모습을 가지고 그 보수력도 국민적 지지를 받는 보수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은 네. 나는 국민이 바라는 쪽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시대적인 소명과 그 국민 여론에 따라서 그들이 그분들이 행동하실 때 나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강한 여야가 건강한 의회 문화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야당도 조금 약간 좀 헤맨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는 여야 공조를 좀 해치는 뭐 이런 야당 내 공조를 해치는 것도 있었고 지금은 네. 개헌 문제에서도 이제 조금 헤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긴 장례를 받아서 시대적인 소명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이 가능해지니까 그건 좀 뒤로 제끼고 하자 이런 것인데요. 네. 혹시 뒤로 제낀다고 해도 잘못해서 그 집권하자마자 즉시 개헌을 할 수 있게끔 엄중한 약속을 하지 않기 전에는 이거 좀 곤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대통령 선거 전에 아까 시간을 좀 둬야 될 이유고 제가 얘기할 것도 그 개헌을 해서 이 나라의 정치 개혁의 핵심이 저는 개헌이라고 보거든요. 크게 네. 봐서는 개헌까지 하고 나서 개헌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게는 8개월까지 갈 수 있는 탄핵 절차 사항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네. 개헌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그리고 거국 내각 등 여러 책임 있는 수반으로의 소프트 랜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안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야 어느 누구도 탄핵 이후에 혹은 대통령에게 이 같은 촛불 집회 이후에 어떻게 하시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내놓겠다는 네.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자기 의사를 표명해서 어느 순간까지는 관두시라. 네. 그리고 그때까지는 시간을 드리겠다. 이게 제 기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본인도 편안하고 또 나라도 평안하고 네. 여야도 전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네. 그렇게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표현인데 이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것은 대통령도 시간을 좀 들여서 자기 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야도 자기 정돈과 뭐 야당은 그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와 네. 공통 분모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주고 여당은 여당대로 다시 조금 지금 흐트러졌던 것을 새로운 보수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고 각자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을 조금 숨 돌릴 기회를 서로 주자. 그리고 네. 그런 것이 부드럽고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원로들의 생각이다, 기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최종적인 입장 그리고 조율은 일요일 또 추후의 모임에서 추후에서 또 모임에서 하실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전에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한 얘기들을 네. 제가 조금 추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혹시나 총리의 경우에는요 마지막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 그대로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갈지 아니면 임명해 주세요라고 지명했던 김병준 총리 내정자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길게 개인적인 의견을 내 듣습니다. 개인적인 여론은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황 총리보다는 나는 그 김병준 총리 쪽을 택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네. 슬기로운 길이다. 황 총리도 이롭지 않고 또 야당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국민적 요청도 받아들이는 그 네. 타협점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저희 야권에서 김병준 총리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이 저렇게 총리 같은 거 여야가 아무리 합의해도 안 받겠다는 판이면 당신이 임명한 그래도 노무현 정권에 협력하던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그대로 활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귀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고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